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 결국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방안은 결국 계엄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른 그렇죠. 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계엄의 목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구출해내서 정권이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가 촛불 계엄 문건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됐던 계엄령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권의 위기 탈출과 정권 연장이라는 목적 아래 계엄 시행이 실행 전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진행됐었는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이 막아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생각까지 할 수 있었는지 정권 유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들의 모습에 섬찟함을 느낍니다.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건 정권의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저들의 생각은 공포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다 필요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또 이 계엄령 문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직후인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작성됐는데요. 총 11개의 문건으로 상황 보고서와 탄핵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계엄령과 관련된 세부 계획서 초안까지 만들어져 청와대에 직보됐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청와대에서 보고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나왔다는 건데요. 당시 최재경 민정수석이 2차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 차례 보고받은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이건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중죄인 겁니다.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죄인 거죠.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던 날인 2016년 12월 9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직접 청와대에 방문해 보고했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이날 누군가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흑빛으로 변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를 보면 12월 9일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날인데 그날도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날 이 문건하고 별도로 김문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작년에 어떤 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한겨레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문건이 나오기 전이죠. 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 마지막 보고를 지금 조현천 사령관한테 받았다는 것은 독대해서. 상식적으로 보면 군의 조치가 기무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데 장관도 있고 뭐 합참부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무사령관한테 마지막 독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럼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독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계엄밖에 더 있겠습니까? 촛불 계엄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박근혜 탄핵 시점의 촛불 계엄 문건 작성과 실행 준비. 이는 국가 내란 음모 행위로 군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 독재 정권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국가 내란 음모를 공모하고 계획했던 공모자와 그 세력에 대한 진상 규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후 촛불 계엄 문건 진상 조사를 누가 축소하고 은폐했는지, 그리고 조현천에 대한 도주를 누가 방조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과 연관된 실세와 군 지휘부, 또 검찰까지 연결된 조직적 은폐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특히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여 의혹이 핵심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상황인 거죠. 더욱이 그는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아닙니까? 그러니 검찰 수사 정도는 덮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저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추적했는데요.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누군가가 그를 비호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현천 전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했다는 조치가 사실상 허위임이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그를 국내로 송환해 수사를 할 의지가 없거나 고의로 수사를 지연 은폐하려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의혹은 사실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계엄령 문건 키맨으로 꼽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서 군검 합동수사단이 그동안 송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MBC 탐사객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인터폴 수배는 거절당했고 자진 귀국을 설득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엄령을 넘어 최근 공개된 쿠데타 모의 문건까지 핵심은 역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죠. 2년 전 미국으로 떠난 이후 행방을 알 수가 없는데 수사당국은 조 전 사령관 송환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의 형제들이 산다는 시카고를 가서 조 전 사령관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당국의 공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혹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었나요? 그런 적도 없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좀 이렇게 귀국을 설득해달라거나 그런 부탁 받은 적도 없어요. 현지 교민들이 현상금까지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적에 나선 것과 달리 검찰이 그의 행적을 제대로 쫓은 건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하나마나한 조치였습니다. 상대 국가에서 볼 때는 여권이 무효화되기 전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입국을 했다면 그 사람의 체류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한 강제 송환, 이마저도 미국 측에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돼서 지금 인터폴 수배가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당국 차원의 정식 송환 절차가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전대미문의 내란 음모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촛불계엄령. 물론 불발로 끝났지만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고의로 은폐하려 하는지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숨기고 또다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국가 내란을 도모했던 반역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엄단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관한다면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되는 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